시민연대 정반시에요. 19일이고요. 저녁 10시 47분이에요. 머리에다가 지금 여기 된장찌개를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그 후로 머리가 막 다 젖을 만큼 여기다가 살인가스를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를 하고 국민들을 치료하고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 시민들 저기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 놓은 자살 방지원들, 그 화학무기예요. 전 영상에서 모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인가스를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살인가스는 세균을 표방한 화학무기입니다. 예? 세균을 표방한. 그걸 땀인 것처럼. 아니 된장찌개 먹으면서 땀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땀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머리가 다 젖을 만큼 때려 붓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몽롱하고 지금 빨래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 빨래를 찾으러 갔는데 쓰러질 뻔한 거예요. 예? 멀쩡하다가. 그리고 휴지로 보시다시피 휴지로 이렇게 머리를 몇 차례 닦았어요. 휴지가 축축하게 물에 적신 것처럼 확 젖는 거예요. 닦으면 또 뿌리고 닦으면 또 뿌리고. 응? 그렇게 뿌리기 시작해서 온몸에다 지금 때려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신 직전입니다. 구토제까지 때려보여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오늘 찍는 영상은요. 예?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 예? 뉴스에 지금 오늘 전 뉴스를 보니까는 자살한 사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촉법 소년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응? 옥상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70대 노인을 사망케 한 사건. 그 다음에 마약 사건. 로버트 할리시. 응? 로버트 할리시가 그 어? 마약으로 몇 년 전에 마약 그 투약해가지고 어? 어? 법정에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벌어진 사건을 뉴스에 이제 사유리 TV라고 해가지고 사유리가 이제 유튜브인가 봐요. 아니 정규 방송인가 유튜브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유리 TV라는 데서 그 로버트 할리를 만나가지고 취재한 그 내용인데 거기서 그들이 화학무기 구토제하고 감시를 다 심리치료를 하고 가족들을 시켜서 감시를 하고 예? 화학무기 테러 구토제 테러하는 그 어? 사항이 나와요. 예? 그것들을 지금 제가 이거 화면 손에다가 이거 핸드폰 못 쥐게 손에다가 스테아린 사카슘 자살방지원 손정님 중에 스테아린 사카슘 때려붓고요. 끈적끈적한 거 소우지 성분이죠. 끈적끈적해져요. 그거하고 살인가스 그 세균을 표방한 살인가스하고 지금 같이 때려붓고 있어요. 영상 못 찍게 하려고 머리통에다 계속 쏘고 있고요. 닦으면 또 지금 문지르는 이유가 닦고 내리면은 바로 쏴요. 수증기 가스 형태로 독가스니까 이게 화학무기니까요. 보이지 않게 수증기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향수 뿌리면 그 알갱이 미세한 알갱이처럼 계속 쏴요 머리에다. 그래서 계속 닦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은 지 30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쏘는 거예요. 땀인 것처럼. 세균을 표방한 살인가스하고 끈적끈적한 소우지기름 스타린산을 가진 손정민 자살방지원 중에 그거를 이렇게 쏴요. 응? 그럼 지금 초실신을 하는 거죠. 응? 이지경이니 그 국민들이 지금 저기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 저기 양성자가 3,400만 명 무증상 환자가 그의 3배 해가지고 전 국민을 보건복지부에 코드를 매겨가지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치료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도 아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 치료하라고 심리치료는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성추행 집단성폭행 차량 급발진 층간소음 미투 사건도 이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 죽이는 거예요. 살처분하는 거예요. 비밀방역. 여러분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게 초기에는 이거 2017년도 5월 달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서 국민들 몰래 예? 공산법안이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는 건 공산당이나 나치나 하는 국민들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파괴하는 공산법안이다라고 중학교 때 가르쳤습니다. 그걸 시키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 배웠죠.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그 짓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했을 때 아니 전염병 발생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고? 그럼 감염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잖아요. 구제가 오고 AI 걸리면은 한 마리가 걸리면은 사방 수킬로에 있는 동물들을 가축들을 다 때려 묻어요. 그게 방역이에요. 원래는 인간들한테 그렇게 때려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 나치즘이죠. 신나치즘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과거 영상에 보면은 그게 왜 나치즘인지 나치가 7.3일이 만든 화학무기를 미국이 전부 사들여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치하고 7.3일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판권까지 미국이 전부 사들인 건 우리가 역사에서 다 배웠죠. 학교에서. 그걸 MK 울트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가지고 화학무기를 신경작용제죠. 화학무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대단하게 미스트로 분사를 해가지고 음식에 타거나 미스트에 분사해서 고물가해서 자살이나 사고사를 위장시키는 거예요. 네. 집단 괴롭힘, 나치즘, 심리치료는 화학 테러입니다. 화학무기 테러예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뉴스 손에다 이쪽 손에 또 뿌려요. 핸드폰 못 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핸드폰을 만져서 뉴스에 나오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죠. 약 쏠려고만 다 뿌려놓는 거예요. 핸드폰이 뭐 변기보다 더 지저분하니 뭐 변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니 그런 뉴스를 왜 발표하냐. 자신들이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라면 화학무기를 쏘기 위해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공식적인. 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지금 뉴스에 보십시오. 구토 실신이라고 쳐보십시오. 네이버에다. 전 국민이 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똥을 싸면 구토를 하고 실신을 하냐. 전부 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이 돼 있고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슨 명분으로 쏘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변기에서 똥을 싸면은 세균인 것처럼 살인개수하고 구토제소입니다. 예? 그거를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면 국민들한테 그런 고통을 줘가지고 더 청결하게 만든다. 국민들을 더 청결하게 해서 건강을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고물가 하는 거죠. 지금 손에다 쏘는 이유가 그런 명분으로 지금 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자살 이거 피해자들은 아주 원래부터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시지만 더군다나 뭐 아시죠? 벌써 내가 5년 전부터 그래도 아시죠? 내가 뭐 자살방지원들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비밀로 하라고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신나치즘 외부치료라고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주고 거기서 자살방지원들 전부 등록하고 어? 어? 비밀로 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수료증 받고 국가에서 치료했다라고 돈 받고 있다라는 자료를 제가 다 올렸죠. 자, 그게 5년, 제가 5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렸는데, 이제는 뭐, 거의 전 국민이 그 일을 가담해서 하고 있고, 시켜서 법으로 하니까, 예? 법으로 하니까 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이 다 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코로나 무증상자 양성자들을 감염병 예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서 개인들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은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미리 치료하지 않으면 자타에 해를 가한다.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집단괴롭힘, 화학무기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키고 사고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비밀 방역 인간 살처분이에요. 자살방지원도 긴급대응들 이제 이게 5년이 지났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한지 처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게 비밀방역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비밀방역이 뭡니까? 인간 사륙이에요. 이제 왜 말 못하냐? 정신건강복지법안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고 비밀로 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린치하고 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비밀로 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전 국민이 외부 치료, 심리 치료로 살육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네. 네, 보도록 하죠. 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단 괴롭힘으로 자살할 사건이에요. 여배우예요, 여배우. 예? 선후배들로부터 각종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 예? 엄마한테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 선배들이 너는 머리가 나빠, 아이디어가 없어, 폭력적 언어에 시달렸다. 그리고 고데기로 이마와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듯 신체적 가해도 일삼았다. 음. 그리고 노동 업무가 16시간에 달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법정에서는 사회통념상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뉴스에 발표를 했어요. 네? 네? 하루에 18시간 동안 일을 시키고 직장 동료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고 고데기로 얼굴 같은 데를 지지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게 법정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느냐. 대상자는 자아따의 해를 가하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시켰다. 전염병 발생 시. 예? 그리고 또 배웠죠. 화학 무기는 보이지 않아서 잔악해서 누구에게 고문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다. 또 한 가지 배웠죠.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야만 한다. 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복지부가 정신건강의사회를 시켜서 나치와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로 집단 괴롭히는 나치즘을 시키고 화학무기로 고통을 가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부모한테 호소를 했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제가 영상으로 계속 직장에서도 이 화학무기 테러하고 직장인들한테 당하는 심리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예? 나하고 이제 어떤 그 같이 일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자살방지원도 그 회사에 다 자살방지원인데 이것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집단 괴롭힘이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라고 제가 이걸 알리니까 저에게 그 심리치료를 했던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못하죠. 양심에 걸려서. 예? 안 하고 지금 그 2차 전지 만드는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용접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화학무기 테러를 뭐 죽으라고 하고 계속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들 그 전체를 시켜가지고 계속 째려봐라 기침해라 뭐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심리치료라고 시키니까 저 얘기를 다 했죠. 여러분들도 다 화학무기 때려 맞고 있다. 잘 봐라. 응? 내 얘기 듣고 잘 봐봐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내 말이 맞더라고. 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어? 약 먹는 거다. 어? 왜 이렇게 힘들어? 옷이 왜 이렇게 젖어? 약에 뗀 줄 알았대. 옷에 뗀 줄 알았대. 그것만 입으면 힘들대. 약을 계속 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나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당시 그 직장 사람들이 자네 말이 다 맞다고. 응? 광화문에 가서 같이 쉬이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직장 동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몇 명을 딱 시켜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딱 가로채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응? 나랑 얘기하는 사람 딱 가로채고 눈치를 주고 나랑 얘기 못하게 내 주위에 못 있게 다 데리고 가요. 사람들. 예? 따돌림이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째려봐라. 피해자들 많이 겪었죠. 우리 밖에 나가면 하면서 째려보죠. 기침해라 하면서 째려보죠. 핸드폰 이렇게 들이대면서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예? 보복운전 유도, 운전할 때 길 막고 막 따라다니면서 약 쏘는 거예요. 보복운전 유도. 그래서 사고 유발시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제 길 막 계속 약 쏘고 고통스럽게 약 쏘고 화학무기로 고통스럽고 신경질제니까는 모르죠. 당하는 국민들은,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흥분하는 줄 알고. 근데 펜타닐을 많이 쏩니다. 흥분하라고, 분노하라고. 펜타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치사량이 2mg이고 그건 확실한 얘기고요. 정량이 예를 들어 0.5mg은 흥분 상태에 다다릅니다. 마약의 특성이죠. 그다음에 1mg이 되면은, 예? 분노가 일어나요. 1.5mg이 되면은, 예? 극도의 불안하고 공포가 옵니다. 그리고 2mg 되면 1.5mg에서 2mg이 되면은 쓰러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그냥 실신. 예?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무기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에 있으면 그걸 우중 치료제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마약 펜타닐이.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화학무기입니다. 마약이면서 2mg이면은 치사량이 2mg이라고 나와 있어요. 2mg이면은 저기 설탕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양이. 네? 그거를 계속 이렇게 도포시키니 국민들이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응? 그 집단 괴롭힘을 시킬 때,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시킬 때 펜타닐을 쏩니다. 예? 그러면 이 심리치료라고 시민들, 직장인들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따돌림을 하고 이 대상자한테 펜타닐을 쏴요. 치료제라고, 우중 치료제라고. 그러면은 1mg이 넘어가면은 흥분, 분노, 극도의 분노 상태가 됩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저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또 시켜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치료라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이, 예? 직장 동료들은 의사들이 시키니까, 그리고 법안에 의해서 행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죠. 예? 화학무기에서 쏘면 바로 영상 찍고 왜 치료라고 하는데 왜 내가 왜 말을 못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리치료라고 그 여배우, 일본의 여배우죠. 지금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펜타닐 이하 청산가리부터 화학물 갖다 때려 부어요. 그러면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 여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호소를 하죠.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게 신경작용제예요. 몸도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처지고, 쓰러지고 실신하고 구토시키고 하지만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버티게, 사고치게, 자살하고 분노해서 남들을 해야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법안을 이용해서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인해서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집단 괴롭힘을 해서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예요. 3단계. 예? 그게 모조리 당하고 있는 거고 법정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없다. 발표를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이 전 세계 국가의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국민들 몰래 개정을 해서 아까 그 공산법안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 몰래 개정하는 걸 공산법안이라고 합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건 공산법안입니다. 국민들의 주권과 알 권리, 참여권, 재산권과 생명권을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이은혜 사건처럼 임금까지 강탈하고 죽이는 거예요. 구하라처럼 우울증 F코드 매겨가지고 죽이고 집단 괴롭힘, 댓글로 괴롭히고 화학무기 쏴서 엉엉 울게 만들고 죽인 다음에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고 자살 방지 운동을 시켜서 금고까지 털어가죠.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법정은. 왜?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 안전을 위한다라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은 100% 교육받습니다. 예? 국가 대시, 국가 비상사태 시, 특히 전염병 발생 시, 예? 방역, 비밀 방역을 하는 것, 이러한 치료라고 하는 비밀 방역을 하는 것,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라. 예? 의료인들도 당연하고요. 공무원들, 교사들, 예? 전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은 법을 어긴 것이고, 응? 자신들이 그 방법으로 그 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잘못된 그 헌신 때문에 비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국민들이 모두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로 등록이 돼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고요. 자신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사회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생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리치료, 그건 심리치료 외부 치료였다. 집단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 의사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학술을 하고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괴롭힘이 아니다. 치료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이 자살, 사륙, 살인, 암살이, 사고사, 질병사 이런 사건들이 모두 묻히는 겁니다. 법으로. 네,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선배들 지적 반론할 수 없었으면 반성문등으로써 동기생 모두가 말할 수 있도록 외우고 밤새 사과하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외부에 누설 극단 내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규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엄청난 만행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극단 내부의 일은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정신건강복지법이죠.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비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같은 동료들을 계속 괴롭히고 화학물도 죽이고 전부 입을 다물고 법정도 입을 다무는 거죠. 응? 응. 네. 동료들 따돌림 못 견뎌서 40대 가장 공원서 숨진 채 발견. 예? 동료들 따돌림 때문에 40대 가장이 공원에서 숨졌대요. 자살을 했다 이거죠. 예? 근데 자살도 아니에요. 화학무기로 죽입니다. 외부 타살 흔적 없음. 타살 흔적 없죠 당연히. 화학무기로 죽이니까. 그렇게 화학무기 테러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환경적 요인 테러라고 해서 변기에 앉았을 때 세균인 것처럼 사기란 가스를 쏘고요. 펜타닐이라고 초극 미세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시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에서는 국가는 타살한 적이 없다. 자살이다. 모두 자살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모두 화학무기도 죽여놓고. 보시. 건강상 이유로 예? 따돌림. 지난달 병원에서 고혈압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약도 받았다. 자, 몸이 안 좋아서 응? 응? 이 직장이 옮겨졌고요. 응? 지난달에 급성 뭐죠? 급성 관절염인가? 고혈압 급성 스트레스 진단. 고혈압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답니다. 급성 스트레스. 화학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고통.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 분노하고 무기력하고 몸이 힘들고 죽겠느냐. 응? 병원 의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죽었죠. 고혈압이 지난달에 죽기 뭐 며칠 전에 죽었겠죠. 이 기사 지금 정확한 오늘 기사예요. 그러니까 뭐 요 근래에 죽었으니까 지난달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예? 살처분 대상자죠. 그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예? 코로나 무증상에 대해서. 예? 화학무기 이 수증기 가스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영상으로 알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적시고 빗방울처럼 실내에 있는데도 여기 따끔따끔하고 간질간질하고 발이 축축하게 적시고 간질간질하게 적시고 막 피가 나도록 간지럽게 쏘고 그 화학무기 수포제예요. 그것이 가스 수증기 알갱이 미스트 형태로 쏘는 화학무기라는 걸 계속 알리고 있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니까 응? 이 신경작용제에 일어나는 증상인지를 모르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막 흥분도 되고 분노도 되고 응? 그러느냐 물어봤겠죠.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급성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화학무기 심리치료라고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건 심리치료라고 이렇게 괴롭혀서 외부치료라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펜타닐을 쏴서 흥분 분노하게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자택에 해를 갔다. 거기 사고를 치면은 그 직장인들한테 사고를 친다. 만약에 같이 대들고 정당하지 못하니까 같이 대들고 싸우거나 그런다. 그것도 이제 뭐 펜타닐 맞으니까 흥분 분노제를 맞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코드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택에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로. 그래서 약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세집니다. 강도가, 농도가. 그걸 이기지 못해요. 예.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계속 중학교 때 가르쳤죠.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문을 받는지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사형이다라고 가르쳤죠. 그 보이지 않고 뭐에 당하는지 모르니까 혼자 고민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집단으로 괴롭히고 말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 혼자 화학무기에 고군분투하다가 공원이라도 앉아서 뭐 몸이 힘드니까 앉죠. 여러분들 피해자들 다 아실 겁니다. 집에서 계속 쓰러져 있고 나가도 몇 발자국 걷다 보면 쓰러져야 됩니다.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피해자들은 내가 화학무기 테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러면은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펜타닐을 치사량을 쏘는 거예요. 무슨 병분으로 쏘느냐?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약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줘야만이 우울증을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라고 펜타닐하고 화학무기를 쏩니다. 뉴스에 나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들을 만들어서 그게 매뉴얼이죠. 쏴서 쓰러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단 2mg.
설탕 알갱이 하나 온몸에 화학무기 불산 섞어가지고 쏴가지고 도포시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살한 적 없음. 그럼 자살이에요. 누가 죽이지 않았으면 자살로 판정이 나죠. 근데 왜 자살이 아니죠? 누가 죽였습니까? 정신건강보호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거 비밀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에게 이 테러를 가하는데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법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법을 어긴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이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으로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데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테러를 안 했다? 그럼 불법이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 100% 당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저는 다 알아요. 이 시스템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이 뉴스를 국민들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 설명 들으면. 예? 여러분들도 다 당하고 있다는 걸 제 영상을 보고 며칠 지나면 다 아실 겁니다. 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네? 모두가 네? 제가 설명만 하면 다 알아듣고 네?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네? 이것을 밝히기가 너무 간단해요. 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드가 매겨져 있고 자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맨날 응? 반복하는 얘기죠. 응? 암 환자, 수술 환자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사들이 자료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예?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법인데. 그게 법인데. 저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몰래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차려주고 국민들 세금을 줘가면서 시키는 국민들 응? 재산을 빼앗고 나눠가지라고 응? 응? 전시에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적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군인들이 빼앗아서 갖게 하는 걸 전리품이라고 해요. 그렇게 국민들 재산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적으로 규정해서 빼앗게 만들고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데 이들이 실수하나요? 그런 실수는 일어날 수 없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0% 권리 당한 거라는 얘기죠. 지병이 있고 특히나 죽기 한 달 전에 고혈압에 걸렸고 집단 괴롭힘 심리치료가 있었고 외부치료 화학테러는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죠. 기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거라고 했는데 집단 괴롭힘을 해가지고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 이 일을 알리다가 작년에 그 벌금 때문에 그 자동차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작년 8월 달인가 들어가서 올 3월 달인가 나왔죠. 예? 거기서 제가 어마어마한 화학 테러를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이 돼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냐?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국가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그걸 알릴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은 미쳤습니까? 당신들은 어? 어? 국가가 하는 일을
힘 있는 자들이 국가나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을, 어?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의료인들이 하는 일을, 잘못된 일을 밝히고, 국민들이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알 권리 참여권, 생명권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응? 국민들을 치료라는 명분으로 비밀 방역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당신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 이거 진정해 주십시오. 그 글, 이거 진정한다라는 그 글을 못 쓰게 하려고 얼마나 저를, 어? 말을 돌리고 계속 그러는지. 내가 그러면서 약을 펜타닐 저한테 얼마나 갖다 때려붓는지 기억 안 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 못하게 하려고. 응? 그런데도 끝까지, 네? 그렇게 그런 말로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네? 그런 말로 진정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진정서를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안전한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서류가 왔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화학무기태라고 집단 괴롭힘으로 하는 만행이다라고 정확히 알렸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국가위원회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예? 자, 집단 괴롭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정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집단 괴롭힘, 조직 스토킹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비밀 방역으로 하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것을 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법 예방법, 테러방지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계속 집단 괴롭힌다 하면은 이들은 전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왜 조직 스토킹이야, 집단 괴롭힘이야? 속으로 말은 이게 심리치료입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비밀나라 그래서. 그러나 조직 스토킹,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사들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어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를 사고 법정에 서는 이유는 법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단어에서, 예? 거기에 있는 문구나 단어에서 이탈이 되면은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가 잘 돼 있지만 좋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고 있고요. 그게 법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법을 알면 이기고 법을 모르면 진다. 예? 내가 도둑질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어도 지금 법으로 그게 뭐 무슨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치료라고 해서 한 건데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 기사에 딱 보면요. 이런 기사 보면은 전부 끝에 이게 있어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이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자나 정신건강 상담자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살 사건이나 사고 사건이 있으면 전부 우울증으로 말 못한 고민이 있을 때 전화 달라고 그러죠. 전화하면은 바로 코드가 더 올라갑니다. 우울증 치료다라고 더 세게 이제 약 씁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만행으로 죽여놓고 이런 일을 당하는 국민들은 당하는 국민들은 또 효과적으로 찾아서 더 강한 테러를 죽이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이죠. 이러한 광고를 정신건강의사에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사 보죠.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안매장한 40대 갑자기 화가 나 보면. 자 보십시오.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그러죠. 펜타닐 때려 맞은 거예요. 응? 왜 어머니를 죽이게 했느냐. 이들이 심리치료라고, 응? 심리치료라고 자식한테 지금 40대가 엄마를 죽였죠. 응?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리치료 이게 일단은 70대 어머니죠. 노무죠. 70대면 뭡니까? 코로나, 응? 집중관리 대상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60세, 65세 이상이 되면은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 다 일어나죠. 차량 급발진 사고 전부 60대, 65세 이상이에요. 코로나 집중관리 대상군으로 해서 차량 급발진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독고사로 죽이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독고사 했다라고 화학무기 쏴서 죽여놓고 독고사 했다라고 그러는 거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독고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독고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부림 사건, 가족들 칼부림 사건, 목 졸라 죽이는 거 다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느냐? 여기 지금 기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의붓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 다음에 내가 요 기사를 다른 기사를 봤었는데 요 기사예요. 돈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어요. 남자를 만나는데 뭐 돈을 썼느니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엄마가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집중관리 대상군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닐 수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60세, 65세 이상은 코로나 집중관리 대상군이라고. 법이에요. 그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가해요.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내가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기사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국민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죠. 몰라서 법정에서는 집단 괴롭힘으로 죽었다라고 소송을 하니까 그건 집단 괴롭힘이 아니다. 그럴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묻죠. 파묻죠. 아까 전지 기사에서 보면은 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거다, 진정할 거라고 그랬는데 진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소송하지 않는 이상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 발에다가 어머니 발 닦고 있어요. 발 닦으니까 손에다 써요. 발을 지금 뭐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닦는 거예요. 발에다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거 못 찍게 하려고 계속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정신이. 이걸 찍기 위해서는 뭐 내가 사력을 다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정신이 멀쩡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필름이 끊기는 정도예요. 이러한 펜타닐 테러를 하고 있어요. 자살방지원 죽인 펜타닐. 손정민 죽인 그 아이 몸에서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이 나왔죠. 치료라고 해서 핸드폰 가방 차량 자살방지원도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긴 데에서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얼굴에다가 경련제까지 쏩니다. 목돌미에다. 자, 그래서 그분 지금 이 분들이, 자, 제가 다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질병 있는 자들은 코로나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 있고 법이에요. 두 번째, 70세 이상은 코로나 집중관리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다 받고 있고. 자, 그것만 밝히면 돼요.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사건들은 모두 그것만 밝히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동료들을 시켜가지고 집단 괴롭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자살방지원들 그 동료들이 전부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하면은요, 정부에서 시청 구청에서 심리치료 했다라고 돈을 받아요. 다 통장으로.
근데 왜 확인을 못합니까? 그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이 대상자들은 코드가 F 코드가 매겨져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가지고 다 받았다는 의료법에 의해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왜 확인을 못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무슨 법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조지 스토킹이라는 말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네? 네? 요즘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네? 코드 확인하고 그 죽은 지점 생활하던 지점에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의료 기록을 뽑으면 다 나와요. 화학무기 얼마큼 쏘고 동료들 이용해서 심리치료라고 무슨 짓을 시켰는지 무슨 말을 하라고 시켰는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켰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살방지원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걸 심리치료라고 시켜서 하는 거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돈을 다 받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화학무기 쏘는 것도 다 돈 받고요. 옛날에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쐈어요. 다 핸드폰 가방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무선으로 쏘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제가 이러고 있어야만 되는 이 심정이 예? 정말 예? 피눈물이 나기 직전입니다. 예? 빠져보겠습니다. 예. 어머니가 의붓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대는데 자 화가 났다. 자 70대 노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로 집중관리 대상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이 피해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예? 여러분들 가족들이 부모고 아니, 자식이고 남편이고 애인이고 전부 사장꺾건 시비 걸고 괴롭히고 정신병원에나 가서 치료받아 이러면서 엄마는 마음의 병이야 이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예? 피해자들이 다 당해서 알잖아요. 예? 이 부분은 피해자들이 당해서 하는데 자살방지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제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가죠. 100%. 즉 지금 이 기사에 보면은 70대 어머니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거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어머니가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질환이다. 이래서 아들을 시켜서 하는 심리치료예요. 예? 예?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게, 얘기를 해라. 그러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사회 안전을 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보호를 한다는 명분으로 자살방지원들한테 그런 걸 시켜요. 자식들한테. 네? 가족들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거죠. 즉 이간질. 네? 그 가족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고 엄마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 예를 들어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다른 남자 만났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것도 정신건복지센터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아 그래 의붓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 아들 보는 데서 만나겠습니까? 예? 뭐 내가 정확한 상황은 내가 기사에 안 나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알아요. 아들이. 왜? 정신건복지센터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치료라고. 엄마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말려라. 그러면 이제 아들이 힘을 받죠. 의사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정신질환자구나. 또 재산을 남자한테 갖다 바치고 남자에 빠져 있구나.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과정에 아들한테 펜타를 갖다 때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 극도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하고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건 심리치료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외부치료라고 아들도 코드가 매겨져 있죠. 왜?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엄마가 그렇게
코드가 매겨져 있으면 아들도 지금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보건복지부에 전부 코드가 매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한 가정에 한 명이 코드가 매겨져 있으면 지금 다 매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똑같이 테러를 당합니다. 똑같이. 예? 거기에 관해서 제가 똑같이 사람들과 직장에서도 그 직장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얘기를 하거나 그 사람 물건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관절염, 감기제를 나한테 같이 쏜다라고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죠. 같이 때려 쏴요. 펜타닐이고 비수하고 똑같이. 한 가정, 한 동료, 같은 직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책상에 물건도 같이 써야 되고 뭐 전화기도 같이 만져야 되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같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들이 코드가 매겨져 있다는 건 얘기 안 해요. 자살방지원으로 등록이 돼 있을 테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은 엄마가 타깃이에요. 엄마를 죽이고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죽이게 만든 후 아들을 죽입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분노를 펜타닐 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분노를 일으켜서 죽이게 만든 후 아들은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서 죽어요. 자택의 해를 가한 테러범으로 규정돼서 감옥에서 화학무기 맞아서 정신질환으로 죽었다라고 종결이 됩니다. 네? 나온다 한들 곧 죽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전 세계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할리 마약 사건이에요. 할리 로버트 할리. 자, 보세요. 영상에서 근황을 묻는 사유리의 질문에 할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아내는 광주에 있고 광주에도 집이 따로 있다. 아들이 함께 살고 저를 지켜본다. 완전 경찰이다. 예? 언제죠 이게? 97년이에요? 아니네. 19년이에요. 19년 4월에 마약을 했어요. 할리가. 그런데 현재 아들이 경찰처럼 자기를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자살 방지원이죠. 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도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지만요. 교도소에 갔다 온 자, 특정한 법을 어겨서 불법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자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투약자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요. 사회 안전과 그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 그 명분으로 해요. 그래서 할리는 마약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도 당하겠지만 마약을 해가지고 더 당하는 거고요. 그 가족들을 동원해서 아들을 동원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심리치료로 감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를 한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시를 당한다라고 지금 경찰처럼 저걸 감시를 한다라고 그러지 아들이 할리가 이제 증언하기를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시키는 대로 아들이 아빠한테 심리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볼게요. 이해가 가죠 뭐. 저는 전 기사에서 다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그는 암투병, 암이 있고요. 다리 한쪽에 신경암이 있어서 암을 제거했다. 응? 감각이 떨어지고 통증이 오고, 다리 힘이 없고, 자, 암투병을 하고 있다. 감각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통증이 오고. 물론 암 때문에도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암으로 인해서 다리 암으로 인해서 만약에 30%의 통증이 온다? 70%는 이들이 약으로 더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돈도 강탈을 하는 거고요. 자택을 가하는 테러범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리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사범으로 인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입니다.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아닐 수 없습니다.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확인하면이 아니고 확인 안 해도 지금 비상사태로 법으로 하는 거예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죠.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도 갔다 왔대요. 마치 구치소 갔다 그래요. 자, 사유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매주 단약자 모임도 갔다. 이제는 마약을 생각만 하면 토하고 싶다. 진짜로 토하고 싶다. 자, 사유리가 할리한테 마약을 하면 그거 중독되는 거 아니냐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할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단약회, 그 단약 모임, 마약 모임 있죠. 거기에도 나가고 있고 자신은 마약이라는 단어 생각만 해도 구토를 일으킨다. 이게 마약 치료예요. 자, 항상 영상에서 찍죠. 금연 치료라고 담배 피우면 살인캐스하고 아니 청산가리하고 비수하고 구토제 쏜다고. 변기에 앉아도 지금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구토 실신 쳐보시면 변기에 앉아 변기가 왜 국민들 저희가 왜 이렇게 전 국민이 호소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왜 구토하고 실신을 합니까?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요.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뭐 카페고 블로그고 다 올려요. 그럼 거기에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남깁니까? 현대인들은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미주신경계 이상으로 구토와 실신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인들은 똥하고 오줌 싸다가 구토하고 실신합니까? 그럼 인류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다 죽어야지. 그리고 미주신경계 증상이래요. 미주신경계 증상은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다 알죠. 정신병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경정신과라고 불러요. 정신과 의사들의 그 면허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경정신과. 그래서 미주신경계 이상이라 구토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즉 당신은 정신질환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코드가 매겨져 있고 구토제를 때려 맞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전 국민이 그렇게 마약을 하지 않고도 때려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변기에 앉았을 때 국민들의 청결을 위한다라고 구토제하고 세균을 표방한 살인가스를 같이 쏴요. 그러면 국민들이 똥 싸다 막 기절하고 막 몸이 아프고 이들이 변기에 닿는 데다가 그 살 부분에다가 쏴요. 막 간지럽고 따갑게. 여러분들 화학무기 수포제 맞아봐서 알죠. 막 간지럽고 미치게 따갑고 그런 걸 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변기가 지저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이걸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리셋 프로그램. MK 울트라에서 만든 정신건강의사회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리셋 프로그램. 인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화학무기로 고통을 줘서 그래서 청결하게 만들겠다. 명분은 그런데 또 거기에 반응을 하면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자택에 해를 가한다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인데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러는데 담배 핀다고 그러는데 마약 환자예요. 담배 필 때마다 구토제를 청산가리 비소 구토제 약들을 쏴요.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보건복지부 WHO 정신질환으로 코드를 매겨놓고 약을 쏴요. 하물며 그런데 마약 하는데 왜 그때 게임할 때 담배 필 때 약을 쏘느냐 변기에 앉았을 때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그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이게 리셋 프로그램인데 MK 울트라 정신건강 1대 회장이 만든 미국에서 나치의 화학무기하고 나치즘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만든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리셋 프로그램이 심리치료 외부치료예요. 정신건강 제가 기사에 저번에 올렸었어요. 정신건강의학에서 리셋 프로그램을 한다. 심리치료 외부치료다. 리셋 프로그램이 MK 울트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CIA 문서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다 올렸죠, 자료를. 예? 그건 뭐냐? 일정한 행동에 고통을 줘가지고 그걸 행동을 할 때 화학무기로 고통을 줘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는 개념인데, 자 지금 할리가 얘기하죠. 마약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한다.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이들이 정신건강의사에서 WHO에서 국민들의 생각까지도 있는 BC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예요. 저기 정반시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URL을 달 겁니다. 정반시 카페에 보시면은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료. WHO가 코로나 때문에 오는 전 세계인들의 정신질환, 우울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읽는 장비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나눠줘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정신질환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걸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읽고 마약 환자가 마약 단어 생각하자마자 구토제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 생각만 해도 구토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닐 수 있다고요? 아닐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할리는 암으로 염증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마약으로 인해서 마약 사범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 왜 감시를 하는지 경찰처럼 자기가 왜 마약 단어라는 마약을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단어는 생각할 수는 있죠. 사람이. 그런데도 약을 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고문을 가해서 제가 항상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말하잖아요. 영상 못 찍게 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핸드폰 드는 손에다가 살인캐서 쏜다고 세균인 것처럼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할리도 테러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테러가 아니었으면. 근데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으로 구성돼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비밀 방역을 하고 있고 코드가 매겨졌는데 어떻게 안 당합니까? 비상사태인데 100%라는 얘기죠. 이들이 당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당하는 모든 테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뭐 감시 자살방지원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약 환자고 마음의 병이 있어서 네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심리치료를 해야지 아버지가 마음의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시키는 거죠. 열심히 하죠. 그럼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루를 경찰처럼 감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과정에 할리한테 화학무기 테러하고 아들한테 화학무기 펜타닐 테러 같이 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올라가요. 만약에 말다툼이라도 둘이 한다? 화학무기 치사량 직전까지 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극도의 이제 그러한 가족 간의 불신을 그런 일로 인해서 계속 말다툼이 여러 차례 일어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들하고 통화할 때도 전화로 통화하는데도 서로
언성이 상대가 언성이 올라가면 같이 화학무 펜탈 쏴요. 막 싸우라고. 저 뭐 없는 소리 합니까? 수년간 수천 번 당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요, 옆에 있잖아요. 싸움 나고 그것이 반복되면 죽이고 죽어요. 왜? 그 화학무기 펜타닐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펜타닐 정신건강 의사에서 우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펜타닐은 마약이고 화학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칼부림 사건, 가족 살해 사건, 일가족 살해 사건, 예? 자살 사건, 예? 예? 그다음에 예? 뭐 변사체 사건, 우중 자살 사건, 독고사 사건, 차자급 빠진 사건 다 이걸로 죽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립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초등생 던진 돌 맞아 숨진 70대 유족 처벌은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자, 보세요. 자, 70대 할머니가 그 가족하고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쪽에 가는데 옥상에서 8살 몇 살인가요? 18살인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옥상 10층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주먹만한 돌멩이를 던져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자, 첫째로 매번은 똑같은 얘기지만 이 기사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70대 노인이면은 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고위험군 대상군이에요. 고위험 대상군은 뭐냐? 이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무증상으로 감염시키고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위험군 테러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독고사 또 이거고요. 방금 뉴스에서 보듯이 아들을 시켜서 심리치료라고 해서 죽이게 하고 독고사 차량 급발진 전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또 넘어서서 아이들을 시켜서 죽이고 있어요. 돌멩이 던져서. 이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이들이 옥상에서 벽돌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맞아 죽는 사건이. 심지어 오래전 기사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가방에 벽돌을 잔뜩 담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던지는 사건도 계속 있었어요. 병을 던지고. 응? 자, 그런데 왜, 자, 70대 노인이니까 고위험군 대상군으로 해서 차량 급발진, 독고사 등 뭐 죽일 수 있죠. 첫째, 독고사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노인은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차량 급발진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운전을 안 하시니까. 여성분이시잖아요. 예? 또 가족들이 뭐 우애가 단단하면은 심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죽이기가 힘들죠. 그래 선택했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자살 방지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사실을 여기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해서 독고사니 차량 급발진으로 죽인다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농로에서 차량 한 대 지나가지 않고 뭐 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길에서 오토바이 조그만 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BMW가 와가지고 이사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차로 들이받아서 돌아가셨다. 농로에서. 그럼 농로 아시잖아요. 시골의 농로. 예?
거기서 오토바이 노인이 한 대 타고 가는 오토바이를 새로운 이사 온 사람이 들여받는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응? 더군다나 이 피해자, 심리치료 외부치료 피해자 가족인데, 즉 그러한 운전을 하지 않거나 또 가족이 있어서 독고사를 위장을 할 수 없을 때는 자살 방지원들을 시켜서 죽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차 BMW로 박은 사람 자살 방지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살 방지원들도 어쨌든 처벌을 받아요. 감형은 받지만 요원이 국가가 시켜서 한 일로 해서 요원이 한 일로 해서 처분은 감량이 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지탄이나 처분은 받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살방지원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예? 암살조죠. 이은혜처럼. 이은혜가 이 대상군들 찾아다니면서 결혼을 맹세해서 연인으로 투입돼가지고 보험금까지 임금까지 전부 갈취하고 죽였을 때 뉴스에서 발표했죠. 이은혜를 도운 팀이 있다. 자살방지원이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데 그러한 명분이 없고 뭐 차량 급발진이나 독고사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을 때 자살 방지원을 투입하는데, 자살 방지원 투입하기도 벅차죠.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전문 요원이라도. 예? 그랬을 때 아이들을 시키는 거죠. 예? 왜? 촉법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100% 보호합니다. 촉법 소년법. 어려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죠. 예?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촉법 소년법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 살처분을 하는 거죠. 예? 자, 보십시오. 뉴스에서 우리가 저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중학생 10명이 한 아이를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법정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수두룩히 봐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약 펜타닐에 중독이 돼 있다. 외부 치료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우울증 치료제인 펜타닐이죠. 아이들한테 그 투약을 하게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야, 너희 부모님들 저기 신분증 가져가가지고 약국에서 펜타닐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해서 투약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사회 안전을 위해서요. 너희가 이 사회 안전을 위해 하는 거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가리키는, 시키고 마약 투약시켜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뭘 합니까?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시키는데.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우울증 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심리치료를 시켜요. 왜? 심리치료 뭘 시키냐, 아이들한테. 집단 괴롭힘을 시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외부 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시키고,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쏴서 자살을. 대구에서도 아이 중학생 뛰어내려 죽었죠. 그런 식으로 같은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과감하게 죽이게 해요. 때려서 변기물도 마시게 하고, 성폭행도 하고,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법정에 서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 촉법소년법 때문에 그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은 촉법소년법이 있어서 이런 짓을 해도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나치즘이 과거에 있었을 때, 지금 그 독일인들이 모두 반성을 하죠. 그들이 그 짓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했습니까? 그런 짓을 세계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했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만 안 당하면 돼. 그런데
그건 나치즘이었고요. 그나마 그것도 방역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 길게 안 드려요.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밀 방역한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빼고 다. 그래서 아리안 민족들은 살았어요. 서로 죽이지 않았어요. 서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 법은 나치법,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무덤까지 가져오라고. 지금 정신건강복지법하고 똑같죠. 그 대신에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민족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해서 나치들은 지금 말하면 자살방지원들이죠. 단어만 바뀐 거예요. 예? 이 비밀방역 시스템이 화학무기는 외부 치료, 나치즘은 응? 응? 심리치료, 화학무기는 외부 치료, 나치들은 자살방지원으로 단어만 바뀐 거예요. 긴급대응팀으로. 예? 그 시스템이에요. 그 전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랬는데 현재는 뭐냐? 그들은 그나마 나치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독일 민족들은 다 살았죠.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국민들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해서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정부가 정신건강의사회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빼앗는 매뉴얼인데 죽이고 빼앗는. 과거에 나치들은 그것을 자신들은 면했는데 그러면 현재 자살방지원도 긴급대응팀도 의료팀들은 그것을 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 네? 네?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들은 배터리가 없어서요. 무증상자들은 모두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엄청나냐? 지금 기사를 오늘 거만 제가 올린 거예요. 다 오늘 것도 다 보지도 못했어요. 다 올린 것도 아니에요. 몇 개만 올린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 인류가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 국가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에 어긋난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공산법안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산법안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반씨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한 국민의 주권,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들이 법안과 정책을 알 권리, 참여권, 비밀로 해라?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반대하고 할 수 있어요. 정신건강 법안이라는 상위 법안이 있고 하위 법안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은 하위 법안이에요. 헌법 1조 1항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참여권, 생명권, 재산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 국가가 이게 헌법 1조 1항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반씨는 전 세계인들, 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힘을 합쳐서 모두가 함께 화해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밀 방역 시스템은요,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과거에 자료를 다 올렸어요. 역사하고 자료를 다 올려서 다 여기까지 완성된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과거에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인류는 전염병 발생 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켜왔다. 수천 년 전부터 마녀사냥, 심리치료였어요. 국가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이용해서 마녀다, 미쳤다. 언제 자타에게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른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했던 거예요. 심리치료죠. 독살, 외부 치료입니다. 전염병 걸려서 아픈 사람들을 독살해왔어요. 인류는. 표시가 안 나게 서서히 자신이 아픈 것처럼 죽여온 거죠. 서서히 투약을 해서 죽여야 지금 외부 치료를 하고 한 방 한 방씩 쏘듯이, 그래야 자신이 아픈 것처럼 본인들이 느끼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엄마가 마음의 병이 있고 아파서 그래 이렇게 인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독약을, 청산가리, 펜타닌, 화학무기, 구토제로 자살시키기 위해서 고문하고, 살인가스, 병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관절염제, 근육통제, 설사제, 복통제, 염증제, 감기제, 땀인 것처럼 스테아린산 칼슘 온몸에다 갖다 때려붓고, 기침제, 가래제, 하물며 딸꾹질제, 하품제까지 있어요. 마취제, 운전할 때 마취제 싸서 사고 나게 만들고, 그 모든 약품들이 독약이죠. 독약. 사람들을 죽이는 독살. 독살은 외부 치료. 그 마녀사냥 독살이 수천 년간 인류가 해온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인류를 죽여온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왜곡시켜서 죽여온 시스템이 근대에 들어서 나치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했다. 731 부대 화학무기, 나치의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였죠. 731 부대도 일본 군대의 방역 부대였어요. 방역하던 부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지금의 역할로 따지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화학무기로 미국이 판권까지 전부 사들이고 731 부대 요원들까지 다 데리고 갔죠. 그래서 만든 게 세계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었고, MK 울트라 프로젝트, 아까 설명을 대충 드렸습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학무기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대상자에게 미스트로 쏘고, 독가스죠. 알갱이로, 수증기 형태. 그래서 독가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가스로 쏘고 음식에 타고, 그런 방식으로 심리치료라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자살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아픈 걸로 위장해서 죽이는 시스템. 이것을 만든 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예요.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미국이. 그 나치즘, 집단 괴롭힘이 심리치료고 화학무기 테러가 외부 치료로 학술로 둔갑이 돼서 정신건강 1대 회장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학술로 둔갑이 돼서 지금 전 세계의 정신건강 의사회가 그걸 학술이라고, 치료라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나치즘, 화학 테러를 가해서 자살시키고 살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거고요. 판권을 사들였죠. 화학무기 전부 미국이. 지금 외부 치료라고 전 세계에서 이 삼천리 공수강산에 핸드폰, 가방, 시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뭐 집집마다, 건물마다, 산속마다, 강마다 전부 설치해서 24시간 쏘고 있는 화학무기 약을 치료제라고 둔갑을 시켜서 전 세계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재미로 이 짓거리를 하게 된 거고, 우리 인류는 과거에는 상구배발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도 되고, 병에 걸린 자가, 감염된 자가 얼마 안 돼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결이 돼 왔지만, 지금은 코로나 양성 환자, 무증상 환자로 전 세계인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감염된 상태예요. 법으로 이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반씨가 나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손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1조 1항이 보장하는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법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희 모두 죽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담깁니다. 여기까지 돌리도록